차분한가? 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2주차의 캐나다 카지노 딜러 후기와 정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카지노에서 실제로 딜링을 하기 전에 약 2주 동안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이 트레이닝 센터에서 배운 것과 실전과에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정말 FM대로 다소 복잡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딜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실제로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편이 더 맞겠네요. 왜냐면은 앞에 고객들이 쫙 있고 제가 그 트레이닝 센터에서 배웠던 것처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면은 고객들이 지루해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지바크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요거를 트레이닝 센터에서 배울 때는 여러분들 배팅해주세요. 마지막 배팅입니다. 그만 배팅하세요. 이렇게 게임 전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게임을 할 때도 플레이어는 몇 점입니다. 딜러는 몇 점입니다. 플레이어가 몇 점으로 딜러의 몇 점보다 높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배웠으나 실제로 카지노에 들어가 보니 심지어 어떤 분은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딜링을 하는 분이 계셨고요. 갓 2주차 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배팅해주세요. 마지막 배팅입니다. 그만 배팅해주세요. 요 앞에 세 가지 절차에서는 한 가지를 생략하고 그냥 마지막 배팅입니다. 그만 배팅해주세요. 이것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게임은 플레이어가 몇 점이고 딜러가 몇 점입니다. 플레이어가 몇 점이므로 딜러의 몇 점보다 높아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어 몇 점, 딜러 몇 점, 플레이어 승 이렇게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는 건 그냥 거들 뿐이지 이미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부터 플레이어의 눈에는 카드의 점수가 바로 박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애써서 입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면 오히려 게임이 루즈해지고 플레이어들이 답답해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굉장히 딜링을 빨리빨리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딜러가 되는 순간 한 가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워시핸즈이지요. 카지노를 가본 적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가끔씩 딜러가 이렇게 워시핸즈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딜러가 이렇게 워시핸즈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제 몸을 만지거나 긁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는 딜러가 손에 칩을 숨겨서 하품을 하는 척 하면서 칩을 먹어버린다던가 또 칩을 손에 들고 머리를 긁는 척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서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 어딘가를 터치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손을 씻는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카메라에 보여주고 자신의 몸을 마음껏 긁고 하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워시핸즈도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요렇게 하라고 정석을 배웠지만 실제로 카지노에서 딜링을 할 때에는 그냥 그 딜링하다가 이렇게 대충대충 합니다. 근데 대충대충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몸을 터치하기 전에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신성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제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거의 반자동으로 뭔가 머리를 긁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바로 핸드워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딜러들은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카지노 딜러는 아침부터 밤까지 쭉 한 테이블을 딜링하는 게 아니라 여러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딜링을 하는 로테이션 업무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풋볼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날의 테이블 로테이션 스케줄을 체크하는 겁니다. 총 5명이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업무를 봐요. 한 라운드당 45분씩 딜링을 하고 15분씩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그냥 듣기에는 45분이라고 15분 쉰다. 약간 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45분 딜링을 했다고 해서 땡 종이치고 이렇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해진 휴게소까지 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곳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재본 적은 없지만 왕복으로 한 3,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딜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쉬는 시간이 30분까지다. 그러면은 휴게실에서 3분 전인 27분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휴식 시간 1, 2분을 남겨두고 내 앞 브레이커랑 교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쉬는 시간은 10분 남짓한 시간뿐인데 이게 점심시간 1시간을 몰아받는 스케줄보다 훨씬 안 좋은 이유는 이 10분 동안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 10분 동안에 밥도 어떻게든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1시간 통으로 몰아받는 거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차도 마실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카지노 딜러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 45분 동안은 그저 딜링밖에 못해요. 뭘 마실 수도 없고요. 화장실에 갈 수는 있지만 가려면은 슈퍼바이저를 불러가지고 나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 이멀전시 워시룸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슈퍼바이저가 저를 대신해서 딜링을 잠시 해준다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저를 대신해서 딜링해줄 딜러를 제 자리로 불러와서 교대를 한 뒤에,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은 고객 화장실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게실까지 올라가서 화장실에 다시 가서 손을 씻고 볼일을 보고 다시 손을 씻고 내려와야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정말로 이거는 이멀전시다 할 때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기 전에 왜 손을 씻나요? 이거 서순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딜러들이 만지는 돈과 칩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고객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홈리스도 섞여 있어서 이 딜러라는 직업은 세균과 질병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는다던가 눈을 비빈다던가 뭐 소변을 본다거나 뭐 볼일을 본다거나 그럴 때 항상 손을 씻고 해야만 하는데, 딜링 중에 눈이 간지러울 수 있죠. 근데 손은 더럽다고 했죠. 그러면 눈을 비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슈퍼바이저 나 티슈가 필요해 해서 티슈를 받아가지고 요 티슈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코를 풀 때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장점도 있어요. 제가 45분 동안은 그저 딜링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딜링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45분 동안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시간이 굉장히 잘 갑니다. 이게 그나마 하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녹화 시간이 40분이 넘어가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일단 제 첫 2주간 스케줄은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데이타임으로 받았어요. 지금 제 고정 스케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스케줄은 막내 딜러 짬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좋은 스케줄입니다. 제가 투입됐던 그 주에 남아있는 스케줄이 요거밖에 없어서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제가 이 스케줄을 먹었던 거지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스케줄이 막내 딜러가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스케줄이라고 해요. 요거를 저희는 그레이브야드 시프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묘지기, 그 새벽 카지노 안 몇 없는 사람들은 눈에 생기도 초점도 없고 시체처럼 이렇게 배회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 무덤 같은 카지노를 지키는 게 바로 저희 막내 딜러가 하는 일인 것이지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데이타임이라서 그레이브야드 시프트를 제대로 느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걸 좀 느끼게 된다면 다시 그때 가서 영상을 하나 또 찍겠습니다. 근데 새벽만큼은 아니어도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정도 요 낮 시간대에는 카지노 안이 굉장히 한산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오프닝을 하고 이제 고객을 기다리다 보면은 고객이 안 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빈 테이블을 지키고 있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물론 손을 흔들지는 않고 그냥 뭐 웃으면서 Hello sir, Hello ma'am, How are you?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저기 뭐 슬로모션 터지면은 얼마 터졌나 이렇게 몰래 구경하고 이렇게 잉여롭게 시간을 때우면서 테이블을 교대합니다. 근데 이게 심해져서 고객이 진짜 너무 없다 이러면은 2호라고 슈퍼바이저가 조용히 불러요. 그럼 너 오늘 2호야. 지금 퇴근해. 얼리 아웃입니다. 집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딜러가 필요 없으니까. 그럼 저는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갑니다. 그게 가끔은 좋아요. 가끔은 너무 피곤한데 일찍 퇴근해서 조기 퇴근해서 너무 좋다 이럴 때도 있지만, 난 너무 쌩쌩하고 지금 건강하고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 돈 더 벌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출근하려고 왔다 갔다 차비도 썼고 일을 할 줄 알았으므로 아무런 약속도 없고 당연히 일을 하지 않은 시간 동안은 돈도 안 나오고 그만큼의 팁도 없으므로 2호는 딜러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마침 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팁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밴쿠버의 최저 시급은 13.85달러예요. 저도 13.85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급과는 별개로
손님들이 주는 팁을 정산해서 매주 팁을 받아요. 이 팁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받습니다. 세금 같은 거 없이요. 평균적으로 팁은 시간당 6불에서 8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입사하고 3개월 동안은 이 팁의 50%밖에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3불에서 4불이 되겠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은 또 3개월 동안은 75%, 그리고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야만이 팁의 100%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팁을 정산 받았는데 팁이 190불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지금 50%를 받고 있으니까 100%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약 400불에 가까운 팁을 받은 거죠. 계산해보니까 이게 시간당 1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팁이 많았나, 역대급 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찌라시에 의하면은 저기 위층에 하이리밋 테이블에서 어느 귀하신 분이 잭팟이 터져가지고 팁으로 보라색 칩 2개, 보라색 칩이 하나에 5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면 1000불이에요. 그렇게 1000불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루머가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던 간에 사실 거의 모든 팁은 하이리밋 테이블에서 나와요. 제가 딜링하는 테이블은 정말 일반적인 테이블인데 미니멈이 5불에서부터 15불, 25불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테이블은 제가 1시간 동안 딜링을 해도 팁이 거의 안 나오거나 나와봤자 2불, 3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모든 팁은 하이리밋 테이블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역대급 팁 시간당 10불, 이게 제가 들어간 첫 주, 그 주에 터져가지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주 럭키하게도 그 팁을 냠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얘기, 또 해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영상이 지금 몇 분짜리로 편집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녹화 시간은 1시간 10분째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2부로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의 모든 카지노의 게임은 딜러가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셔서 아무리 화가 나도 무고한 딜러에게 욕하지 마시고 그냥 딜러는 딜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흔들어 컷!